국내에 블로그 마케터들의 계정들이 대량 유출된 조직 실체가 아직 정확히 안 밝혀져. 공격자가 요구를 하면 돈을 보내줄 수밖에 없는. 안녕하세요. 보안뉴스의 권준 편집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곽경주입니다. 네, 곽경주의 다크웹 인사이드 이번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주에 어떻게 방송들 보신 분들이 반응이 좀 어떠셨는지. 네, 뭐 일단 다들 재밌어 하고요. 다크웹이라는 내용 자체를 유튜브에서 좀 전문적으로 해주는 매체들이 없다 보니까 좀 흥미로워했고, 그리고 뭐 일단 저희 아들이 아빠 TV 나온다고 이건 TV가 아니란다 라고 했지만 아무튼 그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게 코너명 때문인가요? 저희가 너무 다크하게 입은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바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다크웹 내 사이버 범죄 조직들 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장 이슈가 됐던 사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그 작년 말과 비슷하게 한국 쪽 관련된 데이터들이 유출된 게 많이 올라왔었고요. 뭐 예를 들면 오픈마켓 시사의 유저 정보들이 유출이 됐었고, 여기는 명품 관련된 커뮤니티인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이커머스 스타트업들 중에 명품을 다루는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T사라든가 B사라든가 뭐 또 다른 B사가 또 있는데 그런 데서 상품을 구매하고 하는 분들이 또 명품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영향들이 좀 있어서 좀 그런 이커머스 회사들이 관심이 좀 많았던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크웹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우리나라 그 중공업 회사 중에 H중공업 계열사 같은 곳인데 그런 데가 이제 지금 랜섬웨어에 감염됐다라고 해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게 어떤 조직에 의해서 일어난 일인지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실체가 아직 정확히 안 밝혀진 건가요? 네. 이게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고, 그리고 이제 스네치라고 하는 이 조직은 스스로를 랜섬웨어라고 하진 않아요. 우리는 그냥 데이터 유출하는 조직이다 라고 스스로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 스네치에 의해서 국내의 자동차 업권에 큰 서드파티 업체가 있는데 그런 업체의 자료가 유출된 협력사나 뭐 그렇게 보면 되겠죠? 뭐 그런 건들이 있었고, 그리고 flexbooker.com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의 유저 정보가 1000만 건 정도 유출이 됐는데 다행히 국내 영향은 많이는 없었지만 해외에서는 꽤 큰 이슈가 됐었던 유출 이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국내의 블로그 마케터들의 계정들이 대량 유출된 이슈가 있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유관기관이나 연락해서 서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많이 또 이슈가 또 되잖아요. 인플루언서의 또 명품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크웹에서도 거래가 많이 또 되고 그런 것들이 정보가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나 봐요. 아무래도 뭐 명품이라고 하면 뭐 비싸고 하니까 그런 사이트에는 유저들이 돈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거기를 타겟으로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통계를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한 달간 그 다크웹 범죄 조직의 어떤 활동 현황, 그 다음에 피해 국가들, 뭐 지난번에 미국이 가장 많았다고 뭐 연 통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미국이 좀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런 국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별, 업종별 통계 현황을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 지난 한 달간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하셨듯이 미국이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에서 47.4% 정도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당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탈리아가 8.6%, 프랑스가 7% 정도, 그리고 이어서는 영국이랑 캐나다, 그리고 스페인, 이런 국가들이 피해를 당했었고요. 한국은 이에 비해서 꽤 미미한 편입니다. 그리고 업권별로 나눠보면은 이제 제조업권, 항상 뭐 제조업권 쪽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26% 정도 제조업권이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서비스업권 13%, 그리고 금융업권 10%, 그리고 교육 쪽, 그리고 헬스케어 쪽, 의료 쪽이 각각 피해를 많이 입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 쪽 지금 국가들이 많은데 거기에 어떤 기업들이라든가 좀 글로벌 기업들이 많고 큰 기업들이 많아서 아마 다크웹 조직들이 또 거기를 많이 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업종별로는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런 공장이 또 돌아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공장이 멈추거나 이런 범죄 네. 때문에 그런 피해가 또 급격하게 날 수 네.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또 범죄자들이 노려서 네. 결국은 그런 또 제조업종을 또 많이 맞습니다. 타깃을 노린 거 네.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 공장이나 이런 데를 타격을 하면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피해를 받은 기업 입장에서는 공장이 돌아가고 지속적으로 생산을 해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랜섬에 좀 취약한 면이 있죠. 공격자가 요구를 하면 돈을 보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제조업이 멈추다 보면 피해가 또 막대하기 때문에 또 그런 범죄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OT 보안 분야가 많이 부각이 되는데 올해 그런 부분에 있어서 OT 보안 강화를 할 수 있는 좋은 또 좀 기회로 삼고 예산도 좀 많이 투입하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제 설 연휴 기간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보안 담당자들은 되게 우려도 많이 하시죠. 사실 그렇죠. 어떤 그런 쉬는 날을 노려서 사이버 범죄들이 많이 또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니까 그래서 곽 기사님이 보시기에 설 연휴 대비해서 좀 어떤 조치들이 좀 필요할까? 그다음에 또 일반 담당자들은 좀 최소한의 어떤 보안 수칙들을 지켜야 할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우선 뭐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명절이나 쉴 때 이슈가 발생하면 제일 좀 피곤합니다. 이번 명절도 그런 편인데 일단은 비상대응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야겠죠. 그 기업 내부적으로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되고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지 이런 대응 체계 같은 게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업들이 보통 이제 복구 훈련 같은 걸 하는데 이런 뭐 서버가 내려간다던가 뭐 랜섬웨어 공격을 당한다던가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복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대응 프로세스들이 대부분 있으십니다. 매뉴얼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정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외부 벤더를 이용해야 되는 것들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벤더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복구한다던가 이슈를 대응할 때 비상 연락망 같은 것도 잘 정비를 해두시면 좋으실 겁니다. 웬만하면 벤더들이 이게 명절 전에 명절 동안 누구에게 어떻게 연락해달라라는 공지를 할 건데 그런 걸 잘 보시다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이 분야의 숙명이 계속 뉴스를 봐야 되거든요. 트위터든 뭐 페이스북이든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계셔야 되고 보안 뉴스 당연히 봐야 되죠. 그래서 보안 뉴스도 실수 없습니다. 그렇죠. 보안 매체들을 계속 보시면서 새롭게 나오는 취약점이 있는지 뭐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어떤 이슈 사항들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좀 체크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설 연휴 때는 고향도 방문을 하고 사실 부모님들도 방문하고 사실 보안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한테도 이제 설명도 해주고 컴퓨터도 이렇게 좀 업데이트도 시켜드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간단하게 좀 일반인들이 이렇게 조금 체크해야 될 거 혹시 좀 있으면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명절 내려가면 항상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저희 부모님 댁이나 친척들 집에 가서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디폴트로 되어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한 번씩 체크해 드리거든요. 와이파이를 제대로 설정을 안 해가지고 이미 해킹을 당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지키셔야 되고 그리고 뭐 부모님들 핸드폰 같은 거 이제 보시면 요새 스미싱 문자가 많이 오는데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걸 연결되겠죠. 얼마 전에도 뭐 아마존에서 결제가 됐다고 하면서 그 저희 가족한테 문자가 왔었는데 그런 것도 그런 케이스들도 알려드리면서 이거는 전화번호를 보면 안다. 위에 보면 뭐 050으로 시작하고 뭐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들은 웬만하면 거르셔라. 뭐 이런 얘기도 좀 해드리고 웹 발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든가 그런 문자들은 좀 삭제해야 되고 사실 노인분들이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사실 놀라서 전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설명해 주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의 어떤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저도 이제 많이 받기 시작하는데 제가 한 2, 3년 전만 해도 그런 문자를 전혀 안 받았었거든요. 평소에 PC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뭐 어떤 오픈마켓이나 이커머스 사이트 들어가서 할인해 준다고 했을 때 그 개인정보 넣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는 잘 안 넣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자를 거의 받은 적이 없는데 작년부터 엄청 많이 옵니다. 이게 뭐가 많이 나간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외부로 많이 나간 것 같고 그래서 문자도 많이 오고 저도 그 제가 사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 구매를 했다고 하면서 그 결제 금액이 딱 찍혀서 오거든요. 그거 보면은 저도 한 번씩 속아요. 이게 정말 내게 해킹을 당해가지고 결제가 된 건가?
뭐 이런 것을 뭐 의심할 만큼 요즘은 좀 고도화되고 네.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계정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유출이 됐다고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네. 거기에 따라서 2차 어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네. 그런 결제 이런 네. 쪽은 각별하게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것들. 설 연휴 때 뭐 많은 분들도 가족들 만나게 될 텐데 네. 네. 그런 부분에서라도 한 번씩이라도 조금 더 주의를 주시고 점검을 하는 게 네. 그런 노력이 많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아,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냥 이건 작은 팁인데 네. 저도 이거를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그 무슨 프로그램 같은 거 설치하실 때 뭐 약관 동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바탕화면에 뭐 바로가기 이런 거 설치하겠냐 이런 것들이 디폴트로 체크가 돼 있어요. 네네. 그런 거를 좀 잘 봐야 되거든요. 잘못하면은 거기에 애드웨어라고 저희가 부르는 게 있는데 광고성 악성 코드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런 게 설치가 되면서 브라우저 켰을 때 기본 화면 같은 것도 바뀌어버리고 거기가 이제 나중에 악성 코드의 루트가 되거든요. 통로가 될 수 있고 네. 네. 배포처가 될 수 있어서 설 연휴 기간 때도 되게 바쁘실 텐데 전화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설 연휴 그래도 쉴 때 좀 쉬시고 잘 보내시고요. 저희 또 다음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